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 한태영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건강 꿀팁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주 걸리는 감기에 대한 건강 꿀팁입니다. 감기는 뭐 잘 알다시피 200종 이상의 바이러스에서 생기는 급성 3기도 감염 질환을 얘기합니다. 성인들 같은 경우는 1년에 연간 평균 2, 3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1년에 연간 한 6에서 8회 정도 좀 더 자주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감기의 증상은 잘 알다시피 뭐 콧물, 코막힘, 뭐 기침, 재채기, 그리고 이제 인후통이라고 해서 목에 가벼운 통증이나 심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미열이든 이제 고열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말하는 감기 몸살처럼 뭐 두통이든 근육통이 뭐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지속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기하고 독감, 지금은 약간 독감이 유행이 좀 지났는데요. 이 앞에 독감이 꽤 유행했었을 때는 이게 감기인지 독감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증상만 가지고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감이 유행할 때에는 이렇게 38도 이상의 고열, 그리고 인후통, 기침이 날 때는 간단한 요즘 독감 검사 키트가 있거든요. 이 검사를 통해서 독감인지 감기인지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질문을 받고 하는 건데요. 감기하고 비염, 여기서 말하는 비염은 조금 더 알레르기성 비염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 이제 구별점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기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미열이라든지 열이 납니다. 대신 비염 때문에는 열이 나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데 비염은 가렵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이기 때문에. 근데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뭐 가렵다든지 그렇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기침을 했었을 때 감기 같은 경우는 감기에 걸려 있는 동안에는 거의 하루 종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뭐 이렇게 상관없이. 대신 비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침보다는 재채기 쪽이고요. 조금 더 발작성이라고 해서 한 번 하면 확 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침이라든지 저녁에 심해지고요. 또 낮에는 다행히 거의 이제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콧물을 보면 이렇게 비염 같은 경우는 수양성 아주 맑은 콧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감기 같은 경우는 점성을 띠죠. 찐득찐득해진다든지 이제 탁해지면 이거는 이제 감기 콧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하나 먹었는데요. 감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통증을 동반합니다. 이게 인후통이 됐든 몸살 같은 근육통이 됐든, 대신에 비염 때문에는 특별히 뭐 통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간혹 아주 심한 비염에는 뭐 약한 두통이 생길 수 있지만 일반적인 감기에 비해서는 덜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사진상에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비염 콧물하고 감기 콧물은 이렇게 내시경으로 찍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 콧물은 코 점막도 창백하고요. 그리고 아주 수돗물처럼 맑죠. 대신에 이제 감기 콧물들은 이제 조금 더 탁해져서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감기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감기 치료약은 없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서울대병원에서 제공해주는 의학 정보입니다. 아마 다들 스마트폰 쓰시니까 네이버에 감기라고 검색하시면 똑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수정 없이 발췌를 했었는데요. 특이적인 치료법은 없다. 그러니까 다들 알다시피 감기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은 없다는 뜻이고요. 많이 로컬에서든 이제 일반 환자들이 조금 잘못 쓰고 있는 중에 하나가 2차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니면 더 심한 병으로 진행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항생제를 오남용하는 경우를 꽤 많이 지켜보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것은 다 증명이 됐고요. 설령 이제 합병증으로 뭐 중이염이 됐든 이렇게 축농증, 부비동염이 됐든 폐렴이 생겼다 손 치더라도 무조건 다 항생제를 먹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일부 세균성인 경우에는 항생제를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감기약인 기침약, 콧물약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감기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없고요. 특히나 어린 아기들한테는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으니까 사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기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빨리 얘기 드리러 왔습니다. 누런 콧물, 누런 가래가 있으면 항생제를 먹어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건 앞에서 얘기했듯이 감기가 바이러스 질환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기약을 복용을 해야지 합병증을 예방을 줄인다고 해서 또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성 축농증이 생기면 항생제를 먹어야 한다고 또 많이 복용을 하고 있는데 항생제를 마찬가지 급성 축농증도 바이러스가 원인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력이 약하거나 어린 아이들은 이건 특히나 이제 할머님들이 많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빨리 센 약을 먹어서 아니면 감기약을 먹어서 감기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오히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감기를 치료하는 약은 없고요. 오히려 감기를 치료하는 약들, 기침약이나 콧물약이 오히려 합병증이
축농증이든 중이염이든 폐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건 다 의학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특히나 만 4세 이하 아이들에게는 감기약을 쓰지 말라고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인 FDA라든지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도 꼭 권고하고 있으니까요. 특히나 어린 아이들이 감기에 너무 감기약 복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오남용을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의원에 내원하면 쌍화탕 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약들이 감기약들이 꽤 많으니까 감기로 고생한다면 가까운 한의원 내원하셔서 진료보시고 감기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건강한의사 황태영 원장이었습니다.